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 정권이 좀 미쳤어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일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뭐 지난 금요일은 성찰하라. 네. 뭐 어제는 조국이 업무 보고하고 네. 이 검찰 개혁에 네. 그래가지고 뭐 검찰에 지시한다. 네.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라. 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검찰 개혁 특위 네. 또 이 법무부 산하에 네. 민변들로 해가 네, 네. 또 조국이 또 검찰 네, 네. 개혁위원회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제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이 네. 뭐 세 군데만 빼놓고는 네. 이 특수부 없앤다. 네. 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왜 특수부 없애는데 저렇게 집착하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니까. 네. 네. 왜 문 정권이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특수부 없애는데 집착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잘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변호사를 이제 한 11, 12년 넘게 하는데 특수부 사건은 딱 한 번, 그것도 이제 좀 사이드로 제가 한번 뭐 수사 입회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특수부라는 곳이 이제 사실 일반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역설적으로 제가 앞으로 살면서 특수부 사건의 주범으로 조사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나. 결국 이제 특수부라는 곳은 이제 권력이라던가 뭐 재계라던가 관계라던가 이제 핵심적인 이제 고위층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고, 이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 문제가 뭐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제 이런 그 수사기관이라는 것도 이게 무슨 뭐 권한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축적된 이제 그런 뭐 수사 기법이라던가 자유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더 효율적이고 날카롭게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경찰 같은 경우에 현재 뭐 경찰의 특수수사 기능이라는 건 사실상 뭐 이제는 뭐 정권의 진짜 향방에 그냥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냥 움직여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검찰 특수부만이 이제 특수수사의 어떤 본연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놔둬서는 이제 자기 뭐 문재인이나 뭐 조국이나 이런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그 고위층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 특수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전부 이제 공수처라는 곳으로 넘겨가지고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뭐 이제 뭐 공수처 검사, 뭐 수사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코 이제 앞으로 정권의 핵심의 입맛에 맞지 않는 특수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는 뭐 그 특수부 해체, 공수처 설치의 그 목적을 생각합니다. 비리가 없으면 뭐 특수부를 해체하든 안 하든 공수처를 뭐 안 만들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아무 않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특수부는 누가 고소 고발을 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인지해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인지해서 들었다면 이번에 무슨 조국이 임명되기 전에 검찰이 요로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하면 안 된다. 네. 자식 문제나 사모펀드 문제가 심각하다 말했던 것도 검찰 내부에 축적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게시타포 조직으로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장에 뭐 민변 변호사나 이런 사람 임명해서 자기들과 관련되는 수사는 그들이 하게 만든다. 공수처장의 지휘하에 검찰에서 뺏어버리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뭐 지금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그 관련 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을 이제 뭐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쭉 이제 열거해 놓고, 그게 이제 일선 만약 검찰이나 경찰, 현재로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이제 뭐 없애는 쪽으로 지금 그쪽 진행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뭐 검사나 경찰관이 그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하는 도중에라도 공수처에서 그 사건은 우리 관할이니까 너 이거 안 시켜라 하면 이제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를 넘겨야 되는 그 완벽한 독점적인 이제 과거 특수부에서 수행했던 그런 그 수사에 대한 그 관할을 독점적으로 이제 공수처가 관장하도록 지금 입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1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판단을 경찰에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이 네. 경찰에다가 지시해서 그 수사 지휘를 수사 지휘를 해서 경찰이 이제 기소 의견을 받아서 네. 검찰이 그러면 기소를 시키라든지 아니면 재수사를 하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시하는데 네. 이제 수사권을 종결하는 문제를 네. 이 경찰에 네.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시작하고 종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검찰이라는 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특 공수처 만들어주고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요? 그냥 이제 뭐 이제 미국의 일부 주의 이제 검사들이 이제 그 쉽게 말해 공판 검사 역할하고 그러니까 그 역할로 완전 축소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기소 유지만 이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권 자체가 이렇게 경찰로 넘어가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도 사실상 무너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자,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수사해서 책임지고 완료해서 네. 기소해야 된다고 했을 때 네. 검찰은 형식적으로 그걸 받아서 그냥 실무적인 네. 절차만 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권 조정을 해버리고 나면 검찰이 수사할 기능이 사실상 예. 없어지지 없어지는 않겠습니까? 거죠. 예.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요. 네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이 5개월 이상을 152개, 뭐 6개 팀인가 네네. 투입됐는데 경찰 비리는 다 듣고 현직 중에 뭐 제대로 구속된 사람도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저런 경찰 또 무슨 뭐 이번에 조국 그 압수수색 날 집에 들어갈 때 방배경찰서장이 와서 교통 정리해주는 역할하고 네. 조국 딸내미 신변 보호해주는 역할하는 이런 경찰에 또 뭐 황운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네. 그 경찰청장 하겠더만요. 그 네네.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무슨 울산 네. 선거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개입 사실상 선거 개입을 해버렸죠. 예, 문재인도 친구를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미리 만나서 상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시 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 현직 문장시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는데 결국 그 수사의 결과는 또 결국은 불기소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김기현 시장은 뭐 선거운동 제대로 한번 못 해버리고 선거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정권은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자기들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기대어서 자기들한테 엎드린 만만한 경찰과 공수처를 가지고 그야말로 머리는 공수처로 팔다리는 경찰로 경찰로. 그래서 검찰은 몸통만이지 네. 하는 일이 특수부도 손 떼버리고 그렇습니다. 수사권도 없고 그리고 중요 인물은 수사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지금 국정원이 거의 간첩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굉장히 비대해지니 또 경찰은 무슨 지방자치경찰이니 예? 네. 보안경찰이니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겠다는 네. 건데요. 이게 다 문이 지연제, 문패거리가 지연제가 겁이 나가 임기 말로 갈수록 예? 검찰에 의해서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저것들이 우리도 죽일 것이다.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네. 그래서 검찰 조직을 해체해버리고 임기 말을 맞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검찰의 그 이제 수사 기능에 대해서는 뭐 사실 좌우가 가릴 거 없이 이제 그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뭐 벌써 이제 오래전 일이 됐지만은 이제 사실은 검찰의 이제 인지수사 그 기능은 이제 과거의 대검 중수부와 이제 각 중앙 이제 지방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가 이제 사실상 양축으로 담당을 해왔는데 이제 대검 중수부는 이제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게 오직 하나 특수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없애겠다고 이제 그래서 검찰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제 기득권 세력들의 그 시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정말 웃기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이런 조국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유튜버, 요거 지금 막 뉴스가 하나 나왔으니까 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칼 뽑은 여당, 가짜뉴스 단속 못하면 과징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속 의무를 주고 해외 사업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 구글한테 책임을 묻겠다. 위반하면 매출액 10% 과징금을 매기겠다. 팩트 체크 인정 기구도 만든다. 이것들이 이제 미쳤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요즘 제가 황장수 방송이에요. 70, 80%가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 붙을 때도 그거 광고비가 안 돼요. 노란 딱지 붙여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튜버에 대한 단속을 지금 나서겠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굉장히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검찰 조직을 해체해버리고, 그러고 나면 뭐 나머지는 상대하기가 다 고분고분한 것들만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남은 게 있나요? 남은 게 없죠. 뭐 보수 우파 유튜버들 이제 싹 저기 제압해버리고 이제 검찰 무력화시키면 글쎄 뭐 정권에 저항할 그러니까 문재인이 신경 써야 될 세력이 뭐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기가 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게 정경심의를 무슨 오늘 비공개로 소환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노리는 거는 조국 마누라를 이거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조국 수사를 허지부지 끝내버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밀어붙이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임기 2년이 보장됐는데 어떤 행태로든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행사해서 맹령 불복종을 부각시켰어. 그래서 장관 지시도 안 받는 검찰총장은 알아서 물러가라. 지금 그래서 자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법무부에 있는 이제 그 뭐 감찰국장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검찰총장이 이제 비위가 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뭐 징계를 뭐 시도하려고 뭐 그런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이 이제 방법을 동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하여튼 최근에 참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도 이제 뭐 이제 법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뭐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얕잡아 본 거, 너무 좀 띄엄띄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장님이나 제가 어떤 검사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어떤 이제 생각했던, 그러니까 뭐 국민들께서 많이 바라시듯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범죄가 보이면 그냥 수사하고 칼 들이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으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환으로 지금 조국이나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도는 얘기로도 아마 삼성 바이오 문제 관련해서도 이재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 뭐 절대 뭐 봐주는 게 없는 아주 끝까지 그냥 수사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국회 선진화법 뭐 이런 자유한국당 이제 의원들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잣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좌우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아주 그냥 정말 나타나지 말았어야 될 그 저승사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뭐 별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특수부, 이제 각 지방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들을 중앙지검 등 3개의 특수부만 이제 그 제외하고 다 이제 뭐 폐지하고 이제 검찰의 뭐 수사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지금 어떤 안을 이제 그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자신이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명분에서 이제 밀리거나 이제 꼬투리를 주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검찰 개혁 그래 원한다면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우리도 추진한다고 할 테니 뭐 조국이나 이런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보수유파 소장님을 포함한 보수유파 유튜버들도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을 장악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시도도 문재인 뜻대로 아마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검찰의 개혁안에 대해 청와대가 뭐 긍정 평가한다, 뭐 국민 바라는 개혁의 시작이다 이런 말한 부분은 윤석열이 마치 이 사감을 가지고 문 정권을 배신해서 네. 그냥 항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정치적인 어떤 명분이나 그런 구실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하고 네. 자기가 이 나중에 막판에 다 안고 가더라도 수사는 너네들이 원칙적으로 하라.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역대 어느 검찰총장이 정치 권력 대통령과 맞서면서 네. 이렇게 권력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 관련해서 이제 송광수 검찰총장과 이제 당시 이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그 이제 수사 과정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제 안희정을 씨를 이제 구속시키고 할 때도 그러니까 뭐 좀 들리는 얘기로는 어마어마한 진짜 그 청와대에서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뭐 지금 뭐 소장님께서도 매일 말씀하시지만 지금 조국 관련된 뭐 조국과 그 가족들의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버닝썬 사건에서의 경찰의 일착, 뭐 기타 지금 뭐 신라젠, 뭐 지금 아마 이제 속속들이 이제 막 그 칼날의 방향이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펼쳐질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 이제까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도하지 못했던 검찰총장과 검찰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검찰 조직이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이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저는 총장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검사들이 과거에는 목소리 많이 높였잖아요. 네네. 이것보다 훨씬 덜한 일에 네. 총장 물러가라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 말기입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검찰들이 검찰 조직의 명운, 솔직히 검찰 조직이 거의 해체되어 가는 와중에 네. 여기서 검사들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고 자존심과 무슨 정의감으로 뭉쳤다는 검사들이 뭐 물론 정권 편을 드는 정권의 앞잡이 검사들 줄 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대다수 검찰 조직은 여기에 맞서 싸워야지 네. 여기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을 마치 문재인을 물어주는 역할처럼 이렇게 검찰을 이렇게 생각 네. 되돌아서서 뭐 반역으로 문다 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 검찰의 칼날이 보수 진영의 비리나 보수 야당의 비리로 무면 그 감수해야 된다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 강영석 변호사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려울 정도로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제 물론 참 뭐 어떤 그 또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리시겠지만 이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정말 그 부장 검사밖에 되지 않는 직위를 가지고도 막 서울중앙지검장 뭐 검찰 수뇌부 넘어서 대통령에까지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래도 검찰총장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 속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속에서 지금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움직여 나가는 모습은 하여튼 그래서 뭐 결과의 끝은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하여튼 그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나 아마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검사의 이 본연의 모습 하여튼 잘못이 있는 곳을 향해서는 검사는 수사를 하고 아주 뭐 그 끝장을 본다는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은 보이고 그래서 아마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에도 뭐 지금 현 정권과 좀 친하거나 좀 그 편을 들은 이제 검사들이 꽤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검사들은 또 그 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제 뭐 임모 부장검사 뭐 이런 양반들이 검찰 뭐 내부 게시판에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 검찰 내부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검찰 내부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특히 후배 검사들이 뭐 댓글로 좀 조용히 해라.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발언할 수 있느냐라고 그냥 강력한 항의의 뜻들로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들도 당연히 지금 이것이 뭐 자신들의 어떤 지위나 이런 역할을 넘어서서 본연의 이제 검사로서의 어떤 역할이 만약 여기서 정말 차단당했을 때는 뭐 대한민국의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다 이제 정말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공감대를 얻고서 지금 이제 검사들도 뭐 검찰총장의 지금 뜻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로 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떡돌림 가지고 네. 엄청 지랄들 그랬어요. 난리였어요. 어제까지. 무슨 이인영이가 언급을 하고 대통령이 금요일 날 검사를 보고 성찰하라 했는데 특수부 검사들한테 떡 돌렸다고. 그날 오후에 제가 부산에서 온 팀들이 뭐 자체적으로 뭐 유튜브 앞에 가서 좀 하고 또 검찰 앞에 가서 좀 하겠다 해서 제가 그래도 그쪽에 많이 못 올라올 거니까 뭐 갈 분들 좀 가라 해놓고 또 그래 그 말해놓고는 또 신경이 쓰여서 제가 이제 빨리 이 녹화하고 한 3시 40분쯤 도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떡을 좀 맞췄지요. 그래서 호박떡으로 개별 팩으로 포장해서 떡 2박스를 했더만은 또 이 빵이 하나 생겨서 빵이 맛있는 빵이. 그래서 빵 1박스하고 120개, 떡 100개. 그래서 이제 포장으로 해서 검찰 앞에 제가 그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 좀 하고 줬지요. 그러니까 이제 떡이 들어왔으니까 그 떡을 총장이 요즘 뭐 연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로 특수부 중앙지검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나눠서 좀 먹으라고 줬는데 총장이 떡 줬다고 처음에는 그 떡 누가 준 줄 모르고 떡을 수사하는 놈들한테 돌려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자기들한테 3박스가 와서 나눴다고 검찰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떡이 내 거다고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해서 떡 주면 안 되나? 네. 그랬더만은 이제 검찰이 떡을 돌렸다.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아주 나쁜 놈이다. 우리가 준 엿은 돌려 보내고 네. 저 황장수가 준 떡은 밑에 나눠줬냐? 네. 아니 엿먹으라고 검찰을 조롱하는 걸 보낸 줄은 검찰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건 반송시키고 우리가 조롱하던 의미가 전혀 없이 수고한다. 격려차 줬는데 네. 그 떡을 가지고 밑에 먹으라고 나눠준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무 잘못된 것이 없고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유시민들 포함해서 요즘에 좀 언급이 웃긴 게 결국은 이제 뭐 쭉 뭐 복잡한 얘기를 뭐 자기들끼리 나누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위법이고 그게 쿠데타이고 한 근거가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떡을 돌리는 문제도 대통령이 뭐 이러저러한 뭐 성찰하라는 건 지시를 내렸는데 거기에 따를 생각 안 하고 떡을 돌렸다. 이게 비판의 내용인데 도대체 뭐가 그게 비판할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요. 나는 이인영이가 나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뭐 젊은 피 수혈 이래가 민주당에 들어갔는데요. 아직까지 남아가 이제 우상호도 원내대표하고 있는데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정치판에 가가지고요. 문재인이가 말을 하면 문재인이 말을 한 날은 전부 대가리 쳐받고 전하 뭐 황공하옵니다. 성은이 뭐 만극하나이다. 통촉하옵소서. 뭐 이래야 됩니까? 이게요. 386 운동권이라는 게 아부가 마치 무슨 중세 황제 모시듯이 그러니까요. 하고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시민이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쿠데타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도대체 어느 법에 근거한 쿠데타인 겁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 다른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헌법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자식들이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나보고
왜 떡 줬냐고 하든지.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놓고는 뭐라고 군시렁 아니 떡 먹으면 안 돼요? 시민이 준 떡을요? 나는 시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거구라고 이렇게 댓글에 달아놨더라고요. 네. 거구 한장수가 돌려. 그래서 내가 거구면 예? 내가 거구면 그러면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대부분은 뭐예요?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이제 그거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만은 극우니 뭐니 그걸 떠나서 아니 세상에 어느 극우 극우라는 이제 세력이 뭐 효율적인 뭐 어떤 재정 집행이라던가 뭐 공정한 기회라던가 아니면 기대한 어떤 권력 기구를 축소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시비를 걸면서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자성하라고 네.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네. 국민은 무슨 국민입니까? 그러니까요. 문이 풀어놓은 그런 그 홍위병들만 국민이에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오늘 또 진중권 씨가 이제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뭐 정의당 탈당 내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오락가락한 어떤 면은 이제 있었지만 오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뭐 하여튼 뭐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제 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이른바 좌파 진보 세력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좀 괴로워하는 것 같고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지금 진짜 이게 무슨 이런 진보가 있고 무슨 이런 좌파가 있는지에서 굉장히 지금 고통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건데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뭐 참여연대 뭐 공동집행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김경률 있고 씨요. 징계한다며요. 사표 그러니까 수리 안 하고요. 야, 정말 사표 냈는데 그 시민단체가 뭐라고 사표 냈는데 사표를 수용하지 않고 징계해서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권력에 참여하고 뭡니까? 이권을 연대합니까? 그렇습니다. 웃기는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반포대를 앞을 이제 막았던 이제 뭐 하여튼 뭐 적지 않은 시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제가 들어봐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얼마나 이 정권의 이제 핵심들과 결탁이 돼서 뭐 이권을 나눠먹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공수처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특수부 수사와 일반 국민들은 하등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좀 특수부 수사 대상도 전혀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또 뭐 조국이 지금 벌인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떤 기회를 갖고 계셨길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조국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좋았다는 얘기를 내가 잘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에피소드만 있으면 찾아가 갖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치지 않은 놈이 언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재하는 데가 저한테 왜 니는 검찰한테 떡을 돌려서 사회적 분란을 조성했냐고 한번 연락 온 사람 없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황장수한테 떡 왜 돌리냐 하다가 떡매에 얻어맞을까봐 겁이 나서 전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 아주 웃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 방송에서도 뭐 일부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요즘 사태를 보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좀 많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 이제 그 대선 1972년 민주당 대선제를 준비하는 위원회 사무실에 이제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 이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닉슨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서 문제가 결국 나중에 닉슨이 사임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근데 닉슨의 제가 기억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퇴의 이제 위기로 확 몰리게 된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 워터게이트 문제로 이제 불거지니까 상원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이제 이러저러한 수사 활동 특히 이제 그 백악관 내부의 이제 어떤 진술에 따라서 백악관 이제 집무실에 오벌 오피스에 그 자동으로 그러니까 끄지 못할 그 녹음 장치가 있어서 모든 대화 내용이 이제 녹음이 되고 있다 그런 게 밝혀지고 그러니 이제 콕스 특별검사가 이제 그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라 하고 이제
그 백악관에 닉슨 대통령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닉슨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보고 이제 특별 검사를 해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니까 법무장관이 사임하고 그다음에 그 법무부 차관도 그 특별 검사 해임을 거부하니까 그 법무부 차관도 사임을 하고 그래서 임시로 세운 이제 차관보를 이제 법무부 장관 대리를 이제 지명을 해서 그 대리가 특별 검사를 해임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자기를 향하는 이제 그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칼날을 정면으로 이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명백하게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나중에 탄핵이 이제까지 몰리는데 사법방해 혐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라고 그쪽에 뭐 대깨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더라도 지금 조국과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조국 혹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마라. 뭐 이걸로 점철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그 생명을 더 단축시킬 것이 확실하다. 그게 과거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웃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지금 최근에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에 대한 광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